가치를 최우선으로 따뜻한 의술을 펼치는 좋은 의사들을 만나보는 시간 굿닥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특별히 궤양성 대장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오늘의 주인공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굿닥터스. 오늘 만나보실 주인공은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소화기내과의 강상범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궤양성 대장염 치료법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교수님께서 지금 센터장을 맡고 계신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의 소화기 내시경 센터가 아주 첨단 의료기술과 편안한 서비스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무하시고 계신 그 센터만의 특화된 차별성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저희 대전성모병원 소화기내시경 센터는 10명의 우수한 교수진과 그리고 9명의 훌륭한 전담 간호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위 대장 내시경 시술부터 특화된 그런 내시경 시술까지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는 아주 특화된 그런 내시경 센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앞서서 궁금해하시는 점이 이 궤양성 대장염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될 수 있을까, 이 점을 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치료를 받으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안타깝지만 궤양성 대장염에 현재 그 완치 약제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많은 약제들이 개발되어 왔지만은 완치 약제가 없는 관계로 우리가 이제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 목표를 삼을 때는 질병의 활성도를 억눌러서 환자의 임상적인 증상을 이렇게 그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관해라고 하는데, 그런 관해를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예전에 그냥 환자의 증상만 호전시키는 그런 관해가 아닌 깊은 관해라는 치료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깊은 관해라는 것은 환자의 증상의 호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염증 수치의 정상화, 그리고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환자의 그 대장 점막의 치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학적 그런 소견까지 그런 정상화되는 것을 우리가 깊은 관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깊은 관해의 단계까지는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치는 아니지만 올바른 치료와 관리를 받으면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제,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먼저 치료 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궤양성 대장염의 그런 어떤 분류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궤양성 대장염은 직장만 침범하는 직장 침범형과 그리고 좌측 대장만 침범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 마지막으로 전체 대장을 다 침범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활성도에 따라서도 경한, 경증, 그다음에 중증도, 고도, 그리고 전격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경한 형태의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 약제는 메살라민이라고 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메살라민으로 치료를 하다가 메살라민의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중증도 이상의 궤양성 대장염으로 처음에 진단을 받았을 때는 바로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그런 약제를 써서 네네. 그런 관해를 유도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환자의 경우에서는 스테로이드의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은 스테로이드의 반응을 하다가 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서는 면역 조절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러저런 그런 약제에서 반응을 안 하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최근에는 기존 약제들의 부작용은 좀 보완을 하고요. 효과는 강화한 새로운 신약들이 많이 개발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는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새로운 약제들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여러 가지 약제가 있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소개시켜드릴 약제는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뷰데소나이드 MMX라고 하는 그런 그 약제인데요. 이것은 스테로이드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이 스테로이드는 일반적인 스테로이드 제제와 달리 전신적인 합병증이 거의 없는 그런 안전한 스테로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한 경증도와 그리고 중증도의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에서 스테로이드를 써서 관해 유도와 함께 그런 그 관해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생물학적 제제 중에서 비돌리주맵이라고 하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네네. 이 비돌리주맵은 그런 아까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생물학적 제제 두 가지 종류와는 달리 어떤 림프구가 이제 모세혈관에서 장 점막으로 이행하는 그런 것들을 차단하여서 그러니까 TNF 알파뿐만이 아니고 모든 다른 염증 그런 매개 물질을 모두 다 억제시켜 버리는 그런 강력한 생물학적 제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약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궤양성 대장염으로 인해서 수술로 또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 후의 예후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예, 서구의 데이터를 보면은 약 20%에서 40% 정도의 환자분들이 10년, 20년 쭉 궤양성 대장염을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서 수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받는 그런 적응증에서는 일단은 기존 약제에서 반응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조절되지 않은 심한 출혈이라든지 아니면은 장이 협착이 돼가지고 일단 정상적인 그런 배변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 점점 진행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간혹 대장암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 경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장 절제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부 염증이 심해져서 장을 절제해야 하는 경우가 이제 또 생길 수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암으로도 발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된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뭘 제일 신경을 써야 될까요? 예,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은 정상인들과 비교해서 한 10배 정도 대장암의 발병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배나 높아요. 예, 네. 하지만은 궤양성 대장염에서 생기는 대장암은 일반적인 분들이 생기는 대장암과 비교했을 때 발병 기전이 약간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기는 대장암은 대장 용종에서부터 천천히 자라나서 생기는 대장암이고요. 그다음에 궤양성 대장염에서 발병되는 그런 대장암은 조절되지 않는 염증으로 인해서 그것이 발전돼서 대장암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점막 치유 및 깊은 관해를 유지하는 것이 대장암 예방의 선결 조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떤 지속적인 관해기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계속 이제 환자분들이 신경 써서 약을 잘 드시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증상이 없으셔도 대장 내시경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받으시는 것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그런 길이라 생각합니다. 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정말 좋은 치료법과 전문의의 전문성 또 환자의 노력 이렇게 삼박자가 잘 어우러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상범 교수와 함께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예,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는 마라톤과 같다고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환자와 의사가 합심하여 친구처럼 계속 병을 다스리면서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굿닥터스 오늘은 강상범 교수와 함께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법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궤양성 대장염의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